자, 바쁜 여러분을 위해 서울 둘레길 12코스의 핵심만 쏙쏙 뽑아 빠르게 요약해드릴게요. 숨이 턱 막히는 오르막의 성취감으로 시작해서 피톤치드 가득한 평온함으로 끝나는 7.3km의 마법 같은 트레킹 코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 허벅지가 터질 듯한 관악산 오르막과 짜릿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초반의 가파른 계단은 나중에 하산할 때 만날 자갈길 내리막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크거든요. 하지만 숨이 넘어갈 때쯤 탁 트인 도시 전망이 터지고 땀을 식혀주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면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곧장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면 복잡한 일상에서 자연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완벽한 심리적 전환을 느끼실 거예요. 사당역에서 시작되는 관악산 코스의 시작점입니다.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숲의 정취를 느끼며 산행을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1407년 태종 때 세워진 호합사를 지나면서 펼쳐지는 진짜 힐링, 잣나무 숲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산책하듯 걷기 너무 편안한 아주 긴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짙은 피톤치드를 마시며 길섬 널찍한 평상에 앉아 샌드위치 한 입 베어 물며 짧은 휴식을 취해보세요. 특히 빽빽한 잣나무 사이로 바닥에 부서지듯 비치는 따뜻한 햇빛은 정말이지 압도적인 시각적 평온함을 줍니다. 세 번째, 호합사부터 석수역까지 평온함이 쭉 이어지는 내리막길입니다. 하산길은 초반 오르막과 달리 가파른 자갈길과 돌계단이 꽤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도 도심 진입 직전에 만나는 청량한 인공폭포수가 숲에서의 완벽했던 힐링 경험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겁니다. 가시기 전에 미끄럼 방지 등산화랑 충분한 식수 꼭 챙기시고요. 산행 끝나고 횡단보도 딱 하나만 건너면 1호선 석수역이랑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쫙 있어서 귀갓길도 엄청 가뿐합니다. 거친 땀방울 끝에 찾아오는 짙은 숲의 위로, 이보다 더 완벽한 도심 속 피난처는 없을 겁니다.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를 막 정신없이 걷다 보면 그 문득 시멘트 바닥 말고 네. 자연이 확 그리워질 때가 있죠. 푹신한 흙을 밟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들 한 번쯤 찾아오잖아요. 딱 반나절만 완벽한 자연 속으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죠. 맞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막상 큰맘 먹고 멀리 가자니 오가는 길에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일상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휴식과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채우고 싶은 청취자님,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여정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산책로가 아니고요. 지하철 개찰구를 딱 빠져나오는 순간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마법처럼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장소로 청취자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길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숲이 우거진 길에 넘어서 걷는 사람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치밀한 코스 설계, 그리고 수백 년 전에 흥미진진한 역사적 서사도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고된 땀방울 뒤에 찾아오는 감각적인 보상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자 치유의 공간이거든요. 바로 그 공간,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해볼 장소는 서울 둘레길 12코스, 일명 호암산 코스입니다.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1호선 석수역으로 이어지는 약 7.3km의 숲길이죠. 넉넉 잡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중급 난이도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서울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둘레길 중에서 우리는 왜 하필 오늘 이 12코스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번 여정에서는 허벅지가 터질 듯한 오르막 끝에 나타나는 오아시스 같은 계곡, 그리고
이름에 아주 기막힌 사연을 품고 있는 조선시대 사찰 호합사를 중심으로 이 길이 가진 입체적인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코스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도입부부터 걷는 사람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아주 대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완전 공감해요. 산책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화 끈을 묶고 나선 분들에게 시작과 동시에 꽤 단호하고 묵직한 육체적 도전을 요구하니까요. 그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관악산 공원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아주 귀여운 빨간 우체통 모양의 스탬프 보관함이 있잖아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50분 정도 걸리는 이 초입부 동안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지옥이 시작되죠. 엄청난 계단과 가파른 오르막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숨은 턱턱 막히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로 바로 그 50분의 고통이 호암산 코스가 가진 심리적 설계의 백미입니다. 심리적 설계요? 네, 초반에 가장 힘든 구간을 몰아넣은 건 단순히 지형적인 이유를 떠나서 걷는 사람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며 숲을 헐떡일 때 우리 몸이 일상의 복잡한 잡념을 강제로 차단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직 다음 계단을 어떻게 오를 것인가 하는 현재의 신체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된 시작이 후반부에 펼쳐질 평탄한 길과 자연이 주는 보상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장치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숨 막히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되게 절묘한 위치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등장해요. 아, 저 그거 알아요. 사람 마음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명언이 적힌 팻말이잖아요. 네, 맨 처음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맨 처음 한 단부터 오르십시오. 진짜 이 문구를 딱 마주치는 순간 헉헉대던 숨을 잠시 고르게 되더라고요. 끝없이 위로 뻗은 계단 전체를 올려다보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당장 내 발밑에 있는 딱 한 칸의 계단에만 집중하자는 위로가 확 와닿거든요. 일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딱 이 팻말 문구처럼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디뎌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신체의 한계가 찾아오는 정확한 지점에서 정신적인 환기를 싹 시켜주면서 다시 걸음을 내디딜 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과의 작은 싸움을 이겨내며 1.5km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산세가 부드러워집니다. 드디어 이 길의 첫 번째 보상이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네, 가파른 호흡이 진정될 즈음에 숲 한가운데서 독특한 건축물 하나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마치 동화 속 요정들이 모여 살 것만 같은 그 예쁜 목조집 말씀이시죠. 살아있는 나무 기둥을 그대로 살린 채 지어진 관악산 트리 전망대요. 맞습니다. 인공적인 건물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전하는 모습 자체가 참 시각적인 편안함을 주죠. 근데 청취자님, 진짜 감탄이 터져나오는 하이라이트는 이 전망대를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등장합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맑은 계곡이죠. 선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탁 트인 조망을 통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면 관악산 특유의 웅장한 바위 지형이 펼쳐집니다. 다소 거칠지만 역동적인 산세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청각적인 황홀함이 더해지죠. 네, 발은 시원한 물 속에 있고 입에는 달콤한 간식이 있는데 숲속 어디선가 타다닥 타다닥 하고 딱딱오리가 나무 기둥을 부리로 쪼는
경쾌 드러밍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눈부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시원한 물의 감촉, 딱따구리의 리듬감 있는 소리까지. 산행 초반에 그 지독했던 고통이 이토록 다채로운 감각적 쾌감으로 치환되는 경험이 바로 호암산 코스가 가진 숨은 마력이 아닐까 싶어요. 고통과 보상의 완벽한 대비를 충분히 즐기셨다면 이제 이 길이 품고 있는 아주 깊은 역사의 층위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계곡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기분 좋게 숲길을 걷다 보면 코스 중반부에서 꽤 웅장한 규모의 사찰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금천구 유일의 전통 사찰인데 이 공간의 이름 유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이름이 참 기묘하죠? 우리가 걷는 이 산 이름이 호암산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엎드려 있는 호랑이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럼 상식적으로 절 이름도 산 이름을 따서 호암사라고 짓거나 평범한 불교식 이름을 붙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절의 이름은 호압사입니다. 억누를 앞, 핍박할 앞자를 썼어요. 절 이름에 무언가를 강하게 짓누른다는 뜻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호압사라는 이름 뒤에는 조선 건국 무렵의 거대한 국가적 고민과 풍수지리적 세계관이 얽혀 있습니다. 1407년 태종 7년에 무학대사가 이 절을 창건했죠. 네, 당시 조선이 한양에 경복궁을 지으며 국가 기틀을 다지고 있었는데 풍수지리로 보니 한양을 둘러싼 산세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남쪽 관악산에서는 강력한 불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바로 옆 호암산에서는 언제라도 한양으로 도약해 물어뜯을 것 같은 거센 호랑이 기운이 경복궁을 위협한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경복궁 짓는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 꿈에 반은 호랑이, 반은 개모랑을 한 귀괴한 짐승이 나타나 회방을 놓는 바람에 건물이 자꾸 무너졌다는 전설도 있죠. 시대적 불안감이 반영된 이야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온이 지나치게 강한 곳은 억눌러주고 약한 곳은 채워주는 풍수적 건축 장치죠. 그래서 이 호암산의 거칠고 매서운 호랑이 기운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려고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에 무거운 절을 지어버린 거네요. 날뛰는 맹수의 꼬리를 건축물로 꼭 밟아 누르기 위해 세운 사찰. 그게 바로 호압사의 정체입니다. 산 전체를 할 거대한 생명체로 바라본 선조들의 상상력이 진짜 경이롭습니다. 산중턱에 한양을 노려보는 거대한 호랑이 바위가 있어서 그 기세를 억누르려고 절을 지었다는 또 다른 설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를 두려워하면서도 파괴하는 대신 사찰이라는 상징물로 달래고 다스리려 했던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엿보이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호압사 경내에 들어서면 공간이 뿜어내는 공기부터 확 다르게 느껴져요. 대웅전 앞마당에 떡하니 서 있는 수령 500년 넘은 느티나무 두 그루를 보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오랜 세월 비바람 견디느라 나무 기둥 속이 텅 비었는데도 그 얇은 껍질만으로 굳건하게 잎을 피워내는 생명력이 신성하게까지 느껴지죠.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세워진 절을 500년 동안 지켜온 수호신 같아요. 게다가 이 호암산 자락이 바로 옆 삼성산과도 연결되잖아요. 네, 삼성산이라는 이름도 신라시대 677년에 원효, 의상, 윤필이라는 세 명의 위대한 성인이 암자를 짓고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수백 년 전 승려들이 구도의 길을 걸었던 땅, 그리고 조선 왕들이 도읍을 지키려 풍수적 처방을 내렸던 땅 위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네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수천 년의 텍스트가 쌓인 역사책 그 자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걷는 즐거움이 커지는 이유죠. 이렇게 역사의 숨결을 통과해 호압사를 지나고 나면 코스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면서 사람들이 극찬하는 12코스의 진짜 하이라이트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곳을 걸어본 분들은 주저없이 천국 같은 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초반 계단 지옥이랑 정반대로 푹신한 야자매트 흙길이랑 평탄한 나무 데크길이 뜻없이 이어지거든요.
고생한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다정한 길이죠. 네요. 하늘 찌르듯이 솟은 잣나무, 메타세콰이아, 단풍나무들이 숲의 천장을 덮고 있는데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단순히 향기를 넘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과학적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숨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 찌꺼기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죠. 맑은 공기 취해서 걷다 보면 수질 검사 적합 판정받은 깨끗한 약수터도 나와서 시원하게 목 축이기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렇게 평화로운 치유의 숲길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생존 팁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마주칠 수 있는 흰색 들깨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덩치가 꽤 큰 흰색 들깨 물이랑 마주칠 수 있거든요. 도심과 맞닿은 산자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유기견들이 숲으로 스며들어 세대를 거치며 야생성을 회복한 겁니다. 깊은 숲속은 이제 그들의 서식지이자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들깨 무리를 마주치더라도 절대 당황해서 큰 소리 지르거나 등 보이고 뛰면 안 됩니다. 사냥 본능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눈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지 말고 시선을 살짝 피한 상태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주 천천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이니까 철저히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걷는 예의가 필요해요.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수용하는 것 또한 숲을 즐기는 태도죠. 이런 긴장감을 뒤로하고 다시 데크길을 보면 아주 성숙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저도 산중턱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휠체어나 유모차, 거동 불편한 노약자분들도 숲 깊은 곳까지 올 수 있게 경사를 낮추고 심지어 중간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등산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 약자들은 치유의 혜택에서 소외됐었죠. 하지만 호암산은 누구나 조건 없이 자연을 누리도록 턱을 낮추었습니다. 접근성 혁신을 통한 포용적 공간 설계죠. 이런 노력은 다른 곳에서도 보여요. 과거 소풍 명소였다가 훼손된 시흥 계곡을 2011년에 대대적으로 복원해서 생태형 계곡으로 되살린 거나 산사태 난 지용의 75m 길이의 호암산 폭포를 조성한 것들이요. 자연이 입은 상처를 인간이 섬세하게 치유하고 공존하려는 흔적들이죠. 무너졌던 땅이 시원한 물줄기에 쏟아내는 명소가 됐다는 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렇게 숲길 따라 하산길로 접어들어서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오면 드디어 호암산 숲길공원에 도착합니다. 3시간 넘는 여정이 끝났을 때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 하나 남아있죠. 에어건, 먼지 털기 기기요. 등산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의식이잖아요. 윙 소리랑 같이 강한 바람으로 바짓단 흙먼지 푸시시 날려버릴 때 그 짜릿함. 땀방울, 흙먼지 떨어져 나갈 때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이죠. 네, 그렇게 가벼워진 몸으로 400m쯤 걸어 내려가면 석수역 1번 출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마음으로 걸어본 호암산 코스는 그저 땀 빼는 평범한 운동 코스가 아니었어요. 네, 50분간의 거친 호흡은 상쾌함을 위한 전휘였고 조선 왕들이 두려로 한 자연의 기운은 호압사라는 묵직한 공간에 갇혀 흥미로운 역사가 되었죠. 그리고 잣나무 숲의 피톤치드는 도심 생활에 지친 마음을 풀어주는 명약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끝자락에 이렇게 밀도 높은 자연과 역사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도시인들에게는 엄청난 위안이에요. 주말에 배낭 메고 당장 떠나고 싶어지네요. 산사태 난 흉터는 보기 좋은 인공폭포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네, 안전하고 쾌적하게 완벽히 큐레이션된 자연이죠. 네, 인간의 편의와 포용성을 극대화한 공간들이었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인간 편의에 맞춰 다듬어지고 통제된 이 공간들을 과연 날 것 그대로의 야생이나 진짜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도심 속에 안전하게 꾸며진 거대한 자연 테마파크를 소비하며 진짜 거칠고 불편한 야생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완벽하게 다듬어진 편안함이 오히려 진짜 자연의 본질을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역설적인 질문이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는 산과 예측할 수 없는 야생, 우리는 자연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답일까? 네, 먼지를 털어내고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 만한 화두죠. 청취자님도 다음번 잘 포장된 산책로를 걸으실 때 발밑 데크를 보며 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일상을 낯설고 흥미롭게 만들어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대학교 인근의 계곡 구간은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암산 코스의 종착지이자 관악산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행을 마무리하며 계곡 물소리와 함께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며 여정을 정리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정의 마무리인 호암산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여유롭게 걷기 좋습니다. 숲의 고요함을 만끽하며 석수역 방향으로 내려오며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